단원이 삼포도가 이 과정 5가지를 꼭 기억해라고 했어. 평균을 찾은 다음에 뭐 찾아라고 했지? 그 다음에는 편차 제곱을 찾고 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찾아서 이게 뭐였어? 분산.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게 한 가지 과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비교를 하는 거였어, 비교. 이게 앞에 있는 유형도 돼야 되는데, 이 평균이 같을 때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른 거를 총 학생을 따졌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이 분산 찾는 과정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 자, 남학생의 표준 편차가 5라는 거는 분산이 얼마입니까? 25가 되고 121이 된 건 이해됐습니까? 그럼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을 평균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쌤 적어볼게요. 즉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에서 사람 수가 남학생들이 30명이 있으니까 나눈 게 25라는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어요, 화요일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나? 그럼 여학생은 전체 10명이고, 아야, 이 총합을 한 게 얼마다? 120들이야. 됐나? 그 다음 핵심은 뭐냐? 평균이 그대로니까 편차가 안 바뀐 거야. 40명을 싹 다 모아놨어. 원래 30명, 10명 따로 방을 잡아놨는데 40명을 모아도 평균이 안 바뀌었지? 편차도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그럼 편차 제곱한 것도 안 바뀌겠지? 그래서 전체 학생 평균 전체 학생의 분산을 찾으려면 전체가 몇 명입니까? 40명이죠. 이거 이해돼요? 기말고사 쪽이긴 한데 무조건 이것도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찾는 게. 전체 40명이고 그러면 편차 제곱들을 싹 다 합쳐야 되니까 남 편차 제곱 총합이랑 여 편차 제곱 총합을 더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이도 이해됐나? 어떻게 되는지 구조 이해됐나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40분에 결국 두 개를 곱한 거를 더해야 되는데 750이랑 10이랑 120이 곱하면 1210이죠. 40분에 얼마 됩니까? 1960 49 분산이 49야.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7이 끝이겠네요. 이해되겠나요? 이거 한번 써봐요.
다른 거 질문 싹 다 해봐요. 10? 알았어. 다른 거 질문 없으면 바로 16번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밑면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ABC 중면체가 있어. 모서리 12개의 길이의 평균이 5고 표준면적도 10이라. 과정을 생각하자. 평균은 어떻게 찾아? A, B, C. 이게 모서리 12개니까 각각 몇 개씩 있어? 4개씩 있는 걸 빼먹으면 안 되고. 됐나? 전체는 12개죠? 그럼 이 결론으로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야 돼요? 15란 게 찾았어. 두 번째, 표준편차 찾으려면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뭐가 필요하니? 편차가 어떻게 돼요? 별량 빼기 평균.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그 다음 뭐 찾는 거지? 편차 제곱 찾아야 되겠지? 자, 이 편차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씩 있어? 4개씩 있는 거지. 그럼 4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각각이 전부 다 4를 곱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A 빼기 5를 제곱한 게 4개가 있을 거 아니야. 나이도 이해됐나? 개수 중요해요. 나누기 12를 한 개. 자, 쌤이 항상 찾는 게 표준편차 쓰는 게 아니고 분산을 찾지. 왜? 분산 찾고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분산을 거의 끝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애를 보고 분산이 10이라고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 값이 10이에요. 그때 6개의 면의 넓이의 평균을 물었으면 6개의 면은 어떻게 나와요? A, B가 몇 개 있니? 2개씩 있죠? B, C도 2개, CA도 2개, 나누기 6의 값을 찾아. 이렇게밖에 없죠? 자, 이게 왜 어려운지 볼게요. 그러면, 자, 4랑 12 약분하면 3이고, 곱해서 30인 건 알겠죠? 전개를 해서 볼게요. A제곱, 제곱들끼리 셈이 싹 다 적으면 이렇게 될 거고, 15를 묶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지막은 25가 3개 있으니까 75가 30.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인 거를 여기다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50 더하기 75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75 넘겨서 105가 됐어. 힌트가 이 2개밖에 없는데 A, B, B, C, CA를 물었죠. 어? 이거는 곱셈 공식을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워서 이제 못 푸는 게 맞아요. 고1 때 배우는 공식이에요. 지금 잘 봐. 힌트가 이 2개인데 지금 A, B, B, C, C를 물었잖아. 고1 처음에 배우는 공식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는 중3에서는 직접 해봐라는 건데 힌트가 2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제곱해야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 전개하는 과정을 공식 없이 쌤이 설명을 좀 할게요.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을 하면 저게 나와요, 사실은. 이 제곱한 거를 여러분이 공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여러분 3개를 제곱하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2개를 묶어야 돼요. A 더하기 B를 대문자 A라고 생각하면 A 더하기 C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나?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 대문자 AC 더하기 C 제곱 있는데 이 A 대신에 다시 이거를 집어넣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다음에 2ac 2bc 더하기 c제곱이 됐어요. 자, 얘를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제곱들끼리 모아보면 나머지 2가 붙어있는 것들 모아보면 a, b, c, c, a. 자, 그럼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애가 실제로 225라서 이 값이 225가 돼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05였으니까 애가 105라는 뜻이라서 2배의 a, b, b, c, c, a를 한 게 225에서 105를 뺀 220. 그래서 6분의 220, 3분의 60 이렇게 됩니다. 한번 쓰면서 그래도 해주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에요. 사실 좀 쌤 봤을 때는 가혹한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걸 외웁니다. 공식을. 오케이, 앉아봅시다. 왜? 뭐 의자가 문제가 있나? 의자가 문제가 있나? 아, 가방 들라고. 자, 지금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이 외에 힌트가 없다는 걸 인식은 해야 돼.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시험 칠 때 너무 못 푼다고 안 할 거 아니잖아. 지금 남았지? 힌트가 이 두 개고 찾아야 될 게 여기까지는 쓸 수 있잖아. 그 말은 여러분이 힌트를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찾았어. 근데 처음 봤다고 도전을 안 하기는 좀 그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관계를 보고 A, B, C가 있고 여기는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를 크게 제곱을 해보면 뭐 이런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유도를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세 개짜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 번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거의 학교 시험은 안 나올 건데 어차피 고등학교 되면 이걸 외워서 또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다른 개념 원리 또 질문? 17번. ABC 사람 환자 10번째 소화 반응을 마친 거다. 표준 편차가 작은 거는 점수를 적어 놓고 봐야 되는데 평균이 같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A를 작은 수부터 적어 A, B, C를 셈이 오른쪽에다가 작은 수부터 적으면 A는 6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7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8점 하나, 9점 하나, 10점 3개. 7, 8, 9, 10, 10. 평균이 8인 건 바로 감이 옵니까? 대칭이니까? B를 봐줘요. 6점이 하나, 7점이 몇 개, 8점은, 9점은, 내가 잘못했나? 잠깐만. 6점 하나, 7점이 3개, 8점 2개, 9점이 몇 개? 3개. 10점은? 내가 여기 뭐 잘못했는데? 혹시 8이 2개 있습니까? 오케이, 8이 2개 있군요. 이건 10개였구나. 8, 8, 9. 자, 일단은 2개만 봐봐. 둘 다 평균이 8인 건 알겠죠? 어떤 게 평균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여져? A가 가까워, B가 가까워? B가 가까워. 왜냐면 8점에서 6점이 2점씩 차이 나는 게 더 많아. 얘는 1점 차이 나는 게 더 많고. 평균에 가까운 게 표준 편차가 작을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럼 표준 편차가 어떤 게 더 큰 거? B보다는 A가 표준 편차가 더 큰 거. 됐습니까? 자, C를 적어볼게요. C는 6점 없고 7점이 몇 개? 3개. 8점 몇 개? 5개. 9점, 10점. 딱 봐도 애가 평균에 많이 있죠? 그럼 애가 표준 편차에서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C가 더 작다는 거야. 이걸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해라는 뜻이에요. 나 이해되겠나?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겁니다. 개념원리 132쪽이에요. 132쪽. 다음. 학생 8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 60점이고 분산이 14이다. 8명 중에 성적이 60점인 학생이 1명이 빠졌을 때 7명의 성적의 분산을 물었어. 자, 8명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1명이 60점 있는 거 아이가? 그럼 쌤이 이렇게 적어볼게. x1, x2, x3, 칠하고 60. 그러면 평균 60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찾아야 되게 분산이지. 지금 몇 명? 8명인데 평균이 얼마였어? 60이야. 근데 7명이 있는데 X7까지 7명 있어. 60점인 애가 빠졌으면 평균이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죠? 평균이 60점인데 60점 애가 한 명 빠졌어. 나머지 평균도 60 아닐까? 식으로 보여줄까? 이제도 이해되나? 나 이거 확실히 이해된 거 맞나? 그러니까 평균이 60이란 말은 결국에는 전부 다 60점이라 생각해도 돼. 개인 점수를 모를 때는. 어찌 보면. 근데 60점 한 명 빠졌으니까 평균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즉 평균이 똑같이 몇 명이야? 60. 그럼 평균이 같으니까 편차가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편차가 그대로라는 거 생각해달라는 뜻이야. 그러면 분산 찾는 과정이 원래는 어떻게 돼요? x1 빼기 60의 제곱, x2 빼기 6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x7 빼기 60의 제곱이 있고
마지막에 60 빼기 60에 제곱하고 나누기 8을 한 게 얼마다? 14다라는 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식 이해됩니까? 그러면 60점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7명이 x1 빼기 60의 제곱부터 x7 빼기 60의 제곱해서 7을 나눈 값을 찾아라는 뜻이죠. 여기까지도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60 빼기 60의 제곱 어차피 0이잖아.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위에 제곱들의 총합이 8이랑 14를 곱하면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8 곱하기 14가 분자고 7만 나눠서 답이 16이 끝이랑 상관관계는 뭐 딱히 질문 없죠? 알펜 질문할 거 좀 봅시다. 승민아, 영혼이 없나? 힘드나? RPM. 어, 소리. 숙제 없었어요? 잠시만요. 내가 RPM도 프린트 만나는 대신에 해라 안 했나? 잠시만요. 뭐 내가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볼게요. RPM 끝내라고 했는데, 그날 바로 요새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럼 RPM 지금 라인 안 돼 있죠? 승민이는 어느 정도 했어? 민재는 개념 원리 지금 못한 거 있죠? 지금 한